예전엔 저도 생강은 그냥 감기 기운 있을 때 마시는 따뜻한 차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유 없이 피곤하고 손발이 차고 머리가 멍해지는 분들을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던 건 뇌 문제가 아니라 장염증이었습니다. 저는 20년간 노년 건강을 연구해온 강민혁 박사입니다. 장 건강이 무너지면 뇌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수없이 확인해왔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장벽이 약해지면서 톡소가 혈관으로 스며들어 염증 물질이 온몸을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그게 결국 뇌에 도달하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심지어 우울감까지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단순한 생강 한 조각이 어떻게 장을 회복시키고 기억력까지 되살리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따라 소화가 잘 안되거나 머리가 자주 멍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온종일 피곤하신가요? 혹시 예전엔 잘 기억하던 물건 위치나 사람 이름이 자꾸 헷갈리시나요?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 증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생강이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장과 뇌를 동시에 살리는 방법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 만난 74세 이정수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속이 더부룩하고 변이 시원치 않았어요. 손발이 차서 양말을 겹겹이 신어도 싫었고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 물건을 자꾸 놓고 다니시더군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뭘 꺼내려 했는지 까먹고 약 먹는 시간도 자꾸 잊어버리셨대요. 가족들은 그냥 나이 탓이지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수님은 장내 염증이 심해져서 좋은 균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어요. 장 검사를 해보니 장벽이 얇아지고 염증 수치가 정상의 3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강 섭취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엔 생강꿀을, 저녁엔 생강 대추차를 매일 드시게 했죠. 한 달쯤 지나자 속이 편해지고 가스가 덜 차기 시작했어요. 손발도 조금씩 따뜻해지더니 2달째엔 잠이 깊어졌고요. 3달째엔 기억력까지 회복됐습니다. 며느리분이 전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요즘 장 보러 나갔다가 장바구니를 안 두고 오신다고요. 약도 시간 맞춰 잘 챙겨 드신다고요. 그때 저도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뇌를 지키려면 장부터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을요. 장이 회복되니까 염증 물질이 줄어들고 그게 뇌까지 영향을 미쳐서 기억력도 돌아온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생강 활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해볼 만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실제로 장을 망가뜨리는 습관이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이런 음식들은 장내 나쁜 균을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특히 편의점 도시락이나 햄버거, 라면 같은 음식들은 첨가물과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어서 장 점막을 직접 공격하거든요. 한국식품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인스턴트 섭취량이 많을수록 장내 염증 수치가 평균 2.5배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제가 만난 박선희 69세님은 매일 편의점 도시락을 드시다가 소화불량과 변비가 반복됐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요리하기 귀찮아서 그냥 편한 걸로 드셨대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속이 항상 더부룩하고 변은 나와도 시원하지 않고 방귀 냄새도 심해졌어요. 밤에는 소화가 안 돼서 잠도 설치고요. 식단을 생강과 채소 위주로 바꾸고 나서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침엔 생강꿀물 한 잔과 채소 샐러드를, 점심엔 현미밥에 나물 반찬과 생강을 곁들이고 저녁엔 가볍게 죽이나 국물 요리에 생강을 넣어 드셨죠. 2주 만에 속이 편해졌고 한 달 만에 변비도 해결됐습니다. 식사마다 생강 한 조각을 곁들이세요. 나쁜 균이 줄고 좋은 균이 늘어납니다.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지 못하더라도 하루 한 끼 생식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인스턴트 음식을 얼마나 드시나요? 생각보다 많이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편의점 도시락, 냉동식품,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만성 스트레스도 큰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는 장벽을 얇게 만들어 톡소가 혈관 속으로 새어나가게 만들거든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장벽에 구멍이 생겨서 원래는 밖으로 배출돼야 할 톡소들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정신건강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높은 노인층일수록 장 염증 수치가 최대 3배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인호 72세님은 불면과 긴장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았는데 생강차를 매일 마신 후 수면질이 좋아지고 속이 편해졌어요. 이분은 자식들 걱정에 밤마다 잠을 설치셨대요. 큰아들이 사업이 어렵고 둘째 며느리가 아프고 손주들 학원 문제까지 겹쳐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요. 그러다 보니 속이 쓰리고 소화도 안 되고 새벽에 자다가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었대요. 제가 저녁마다 생강대추차를 드시라고 했더니 한 달 만에 잠을 푹 자기 시작하셨어요. 속도 편해지고요. 생강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저녁마다 생강대추차 한 잔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단, 카페인 음료와 함께 마시면 효과가 줄어드니까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는 무엇인가요? 자식 걱정인가요? 건강 걱정인가요? 아니면 경제적인 부담인가요? 그 스트레스가 지금 여러분의 장을 공격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약물 과다 복용도 장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진통제나 항생제는 나쁜 균뿐 아니라 좋은 균까지 함께 파괴해버립니다. 특히 관절이 아프다고 진통제를 매일 드시거나 감기 기운만 있어도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게 반복되면 장내 환경이 황폐해집니다. 국내 연구에서 항생제 복용 후 장내 유익균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회복에 3개월 이상 걸린다고 밝혀졌어요. 김명자 76세님은 관절통 때문에 진통제를 오래 복용했는데 생강 섭취로 소화가 회복되고 통증도 완화됐습니다. 이분은 무릎이 아파서 진통제를 5년 넘게 드셨대요. 그러다 보니 위장이 망가져서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변비와 설사가 반복됐어요. 제가 진통제는 꼭 필요할 때만 드시고 대신 생강을 꾸준히 드시라고 했어요.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천연 진통 효과가 있거든요. 석 달 정도 꾸준히 생강을 드시니까 무릎 통증도 많이 줄고 소화도 좋아지고 변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약 복용이 불가피하다면 생강차로 장 보호를 함께 해주세요. 혹시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생강 섭취량을 하루 5g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진통제나 항생제를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꼭 생강을 곁들여 보세요. 약의 부작용을 줄이고 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도 빼놓을 수 없어요. 장도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장이 꿈틀거리면서 음식물을 소화하고 배출하는데 몸을 안 움직이면 장도 게을러지거든요. 그러면 변비가 생기고 톡소가 장에 오래 머물면서 염증이 생깁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하루 30분 산책만으로도 장내 좋은 균이 40% 증가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용길 70세님은 생강차를 마시며 하루 20분 걷는 습관을 들였고 2개월 만에 변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분은 텔레비전만 보시다가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대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서 며칠씩 변을 못 보시고요. 제가 생강차를 드시고 나서 집 앞을 한 바퀴만 돌아오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어 하시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20분씩 걷는 게 습관이 됐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변비도 해결됐고 다리 힘도 좋아졌고 밤에 잠도 잘 오더래요. 생강차 한 잔 마시고 가벼운 걷기로 장을 깨워주세요. 식사 직후엔 바로 걷지 말고 30분 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장을 위해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나요? 아주 작은 움직임도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단 한층 오르기, 설거지하면서 제자리 걸음하기 이런 것도 다 운동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장을 망가뜨리는 4가지 습관을 기억하세요. 첫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이게 장 점막을 공격하고 나쁜 균을 늘립니다. 둘째, 만성 스트레스예요. 장벽을 약하게 만들어 톡소가 혈액으로 새어나가게 만듭니다. 셋째, 약물 과다 복용이죠. 좋은 균까지 파괴해서 장 환경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넷째, 운동 부족입니다. 장 운동을 느리게 만들어 변비와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4가지만 피해도 장 건강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렇게 생활 속 습관이 바뀌면 장의 염증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이제 생강을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강과 꿀을 함께 드시면 어떨까요? 꿀은 좋은 균의 먹이가 되어 장을 보호합니다. 꿀에 들어있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장 속 유익균을 키워주거든요. 아침 공복에 생강 한 조각과 꿀 한 숟가락을 섞어 드세요. 뜨거운 물에 타면 효소가 파괴되니까 미지근한 물에 타는 게 중요해요. 최경숙 67세님은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셨대요. 그래서 생강 꿀물을 드시게 했더니 일주일 만에 속이 가볍고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생강 한 조각에 꿀 한 숟가락으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그런데 3일째부터 변화가 느껴졌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속이 개운하고 아침 식사도 편하게 드실 수 있었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피부도 맑아지고 기운도 나더래요. 왜냐하면 장이 건강해지니까 영양 흡수도 잘 되고 톡소 배출도 잘 되니까 온몸이 좋아진 거죠. 아침 공복에 따뜻한 생강꿀차 시도해 보셨나요?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생강과 대추를 함께 끓이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손발이 따뜻해져요. 생강편 몇 조각과 대추 5개 정도를 물 500ml에 넣고 20분 정도 끓여 저녁에 드세요. 당뇨가 있는 분은 대추 양을 2개 정도로 줄이시면 됩니다. 조용히 71세님은 밤마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잠을 설치셨대요. 전기장판을 틀어도 손발은 시렵고 양말을 2켤레씩 신어도 소용없었대요. 이분도 생강대추차를 한 달 정도 드시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래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하게 한 잔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잠도 잘 오고요. 밤에 손발이 시려서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시죠? 이 차 한 잔이면 그런 고민이 줄어듭니다. 특히 겨울철엔 생강대추차가 정말 좋아요. 몸속부터 따뜻해지니까 면역력도 높아지고 감기도 덜 걸립니다. 생강과 레몬 조합도 놓칠 수 없어요. 비타민C가 생강의 항산화 작용을 강화해줍니다. 레몬 반 개와 생강 한 조각을 미지근한 물에 우려 아침마다 드세요. 빈속에는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식후 30분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윤미자 65세님은 아침마다 입이 텁텁하고 입냄새도 심하셨대요. 그래서 생강 레몬 워터를 드시게 했더니 일주일 만에 입안이 상쾌해지고 소화도 잘 되더래요. 이분은 장내 톡소가 많아서 입냄새가 났던 거예요. 생강과 레몬이 톡소를 배출시켜주니까 입냄새도 사라지고 몸도 가벼워진 거죠. 한 달쯤 지나니까 피로감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눕고 싶었는데 이젠 저녁까지 활기차게 지낼 수 있대요. 아침마다 디톡스 워터 한 잔 여러분도 실천해 보시겠어요?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생강을 등푸른 생선과 함께 드시는 것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오메가3 흡수를 높이고 뇌세포를 보호해줘요. 일주일 2~3번 고등어나 꽁치구이에 생강을 곁들이세요. 기름에 튀기기보다는 구이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김철수 73세님은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는데 일주일에 3번씩 고등어구이에 생강을 곁들여 드셨어요. 석 달 정도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건망증도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손주 이름도 헷갈리고 약속 시간도 자꾸 잊어버리셔서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생강과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드시니까 석 달 만에 손주 이름도 정확히 부르고 약속도 잘 지키게 됐어요. 오메가3가 뇌세포를 보호하고 생강이 뇌염증을 줄여주니까 2가지 효과가 합쳐진 거죠. 생선 드실 때 생강을 함께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린내도 잡고 영양도 높이는 일석이조랍니다. 생강과 계피를 함께 끓이는 방법도 있어요. 둘 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생강 한 조각과 계피 한 조각을 물에 넣고 15분 정도 끓여 겨울철 차로 마셔보세요. 고혈압이나 열이 많은 분은 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박정희 68세님은 손발 저림 증상이 심하셨는데 생강계피차를 한 달 정도 드시니까 저림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당뇨가 있어서 손발 저림이 심했대요. 손가락 끝이 찌릿찌릿하고 발바닥도 마비된 것처럼 감각이 둔하고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생강계피차를 꾸준히 드시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저림도 줄고 손발도 따뜻해졌어요. 손발이 찰 때 어떤 방법으로 몸을 덮이시나요? 이 차 한 잔이면 몸속부터 따뜻해지실 거예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시면 석 달 안에 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첫 달엔 소화가 편해지고 둘째 달엔 잠이 깊어지고 피로가 줄고 셋째 달엔 기억력이 좋아지고 기운이 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와 당장 실천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볼까요? 문제는 뇌가 아니라 장염증에서 시작됩니다.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운동 부족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 염증이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 기억력과 기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생강은 장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좋은 균을 늘리는 천연 항염식품입니다.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거든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장 염증이 만성화되고 그게 치매와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장 염증이 오래되면 뇌까지 염증이 퍼져서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생강을 곁들인 식사를 시작하시면 속이 편해지고 피로가 줄며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정순 74세님처럼 석 달 만에 손발이 따뜻해지고 기억력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박선희 69세님처럼 소화불량과 변비가 사라질 수도 있고요. 정인호 72세님처럼 불면이 나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최경숙 67세님처럼 피부가 맑아지고 기운이 날 수도 있어요. 조용히 71세님처럼 손발 저림이 줄어들 수도 있고 윤미자 65세님처럼 입냄새가 사라지고 피로가 줄 수도 있습니다. 김철수 73세님처럼 기억력이 좋아질 수도 있고 박정희 68세님처럼 손발 저림이 개선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변화가 단지 생강 한 조각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말씀드릴까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생강꿀차 한 잔을 드셔보세요. 단 하루만 해도 속이 편안해지고 일주일이면 피로가 줄며 한 달이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게 바로 장이 회복되면서 몸 전체가 달라지는 과정이에요. 생강 한 조각 준비하시고요.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면 됩니다. 얇게 점여서 컵에 넣으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 부으시고 꿀 한 숟가락 넣어서 잘 저어주세요. 5분 정도 우려내면 끝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한 잔이 여러분의 장을 살리고 뇌를 지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조합부터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생강꿀인가요? 생강대추차인가요? 아니면 생강레몬워터인가요? 손발이 찬 분은 생강대추차를, 소화가 안 되는 분은 생강꿀을, 피로가 심한 분은 생강레몬워터를 권해드립니다. 기억력이 걱정되시면 등푸른 생선에 생강을 곁들이시고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건강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가족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소화가 안 되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